네, 8월 2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예방접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회 이상 받으신 분은 1947만여 명으로 전 국민의 37.9%가 1차 접종을 받으셨습니다. 이 중에 접종 완료자는 714만여 명으로 전 국민의 13.9%입니다. 연령대별 접종률을 보면 60대가 86.9%, 70대가 89.5%, 그리고 80대가 30.5%가 1차 접종을 완료하셨고 80세 이상 어르신은 77.1%가 접종을 완료하신 상황입니다. 지난주부터 접종이 시작된 50대는 현재 31.3%가 1차 접종을 완료하였고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예방접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8월 9일부터 시작되는 8월 두 번째 주의 예방접종은 55세에서 59세 예방접종 또한 첫 번째 주와 동일하게 지역 구분 없이 화이자 백신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모더나 백신만을 접종하는 위탁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모더나 백신을 공급하여 모더나 백신으로 접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8월 둘째 주에 예방접종 일정이 예정되어 계시는 분들께는 예방접종 일 전에 백신 종류를 문자로 개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층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 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0일 날 발표된 시행 계획에 따라서 코로나19 감염 시에 중증 그리고 사망의 위험이 높은 요양병원 시설 등의 신규 입원, 입소자 또한 65세 이상 고령층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지속적으로 시행합니다. 먼저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의 입원, 입소 하신 분들이나 종사자 중에 신규자와 또 그간에 미접종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접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7일부터 접종을 시행하고 있고 8월 말까지 접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60세에서 74세 연령층 중 미접종자에 대해서도 상반기와 동일하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접종을 시행합니다. 오늘 저녁 8시부터 누리집과 콜센터를 통해 사전 예약이 가능하며 거주지에 상관없이 방문 가능하신 전국 보건소를 통해 8월 5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접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5세 이상 연령층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간 없이 예방접종 센터에서 개별 예약 후에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60세 이상 연령층에서도 다른 연령층과 동일하게 SNS 당일 예약이나 예비 명단을 통해 위탁 의료기관에서 mRNA 백신 접종도 가능하십니다. 다음은 백신 도입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월 3일 개별 계약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18만 회분이 공급될 예정이며 이를 시작으로 8월에는 총 2,860만 회분의 백신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백신별로는 코박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3만 5천 회분, 그리고 개별 계약된 아스트라제네카 및 화이자 백신 1,730만 회분, 모더나 백신 1,046만 회분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백신별 세부 공급 일정이 확정되고 제약사와 협의되는 대로 공개하고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반응 피해조사 주간 보고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신고된 이상반응은 총 11만 7천여 건으로 신고율은 0.46%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고 사례 중에 95%는 대부분 근육통, 두통 등과 같은 일반 이상 반응이었고 중대한 이상 반응은 4.9%였습니다. 백신 종류별로는 화이자 백신이 0.25%, 얀센이 0.67%, 아스트라제네카가 0.67%, 모더나가 0.23%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의 사례 판정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24회의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회의가 개최가 되어 사망 및 중증 사례 1,070건 그리고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431건에 대해 심의를 하였고 총 153건에 대해서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백신 종류별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인정 사례가 5건이었습니다. 사망은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1명이었고 중증으로는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2명과 뇌동맥 혈전증 1명 그리고 발열 후에 경련으로 인한 혈압저하 1명 총 5명의 사망 및 중증 사례가 인과성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2건이 인정이 돼서 심근염 사망 사례 1건과 심낭염 중증 사례 1건이 인과성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7월 30일에 제24차 피해조사반 회의가 열렸고 여기에서도 신규 사망 및 중증 사례 91건과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33건이 평가가 되었습니다. 평가 결과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는 신규로 12건이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었고 인과성 인정이 어렵다고 평가된 사례 중에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으로 추정되는 사망 1건 그리고 혈소판 감소증으로 추정된 중증 2건, 그리고 길랑발의 증후군으로 추정되는 중증 1건, 총 4건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의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로 분류가 돼서 현재까지 총 14명이 인과성 근거가 불명확한 사례로 분류가 되어 진료비 지원 대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예방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에 드물게 발생할 수 있는 중증 이상 반응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든 백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 예방을 위해서는 접종 후에 15분 내지 30분간 접종 기간에 머물면서 이상 반응이 생기는지에 대한 관찰을 하는 게 필요하고 귀가 후에도 3시간 이상은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화이자 그리고 모더나 백신의 중대한 이상 반응은 심근염 그리고 심낭염의 이상 반응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접종 후에 최소한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건강 상태를 관찰하고 접종 후 일주일간은 격렬한 신체 활동을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접종 후에 심근염이나 심낭염을 의심할 수 있는 가슴 통증, 압박감, 불편감, 호흡곤란, 그리고 호흡 시의 통증, 그리고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실신과 같은 증상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경우에는 심근염, 심낭염을 의심해서 신속하게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백신의 경우에는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그리고 길랑발의 증후군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은 접종 후 4일에서 4주 사이에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틀 이상 지속되는 두통 그리고 구토를 동반하거나 시야 흐려짐 등과 같은 증상이 있는 경우 그리고 호흡곤란, 흉통 그리고 복부 통증이나 팔다리 붓기 등과 같은 이상 반응이 생길 때는 진료를 받아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